네, 정부가 몇 달 전 전자금융사기 예방책을 내놨는데요. 스미싱과 결합한 신종 범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부 박모 씨는 지난 9일 지인에게서 모임 초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명단이라고 표시된 링크를 누른 순간 가짜 스마트폰 뱅킹 어플이 설치됐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화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내 정보를 계좌번호나 이체 비밀번호나 며칠 뒤 박 씨의 통장에서는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과 파밍이 결합된 신종 범죄에 당한 겁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은행 측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으로 남았습니다. 6살 난 아이 수술비와 생활비까지 돈을 되찾으려면 소송을 걸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은행으로서는 지급 정지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소송을 해서 돈은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지난달에도 문자 링크를 잘못 누른 뒤 계좌에서 600여만 원이 인출되는 등 스미싱과 파밍이 결합된 신종 금융 사기가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방책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 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문자 메시지나 ARS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은 중간에 문자를 가로채 피해자는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우리가 SMS를 통한 통보라든지 이것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는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만 벌써 6천 개가 넘는 공인인증서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보안 승급이나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자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대책 덕분에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자화자찬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자 일선 금융기관에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에서 SMS 문자를 발송한 단말기와 인터넷 뱅킹을 접속한 단말기가 서로 다른 이런 의심이 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당국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말보다도 실제 신종 전자금융 사기를 차단한 원천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한현입니다.